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이 100만을 넘어 2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회 서버 접속이 원활했다면 진작 200만 아니 500만 명도 넘어섰을 겁니다. 윤석열 정권을 끝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어제 한 종편 방송은 탄핵 청원 때문에 접속이 잘 안 돼서 암 환자 치료를 위한 청원이 5만 명을 넘기지 못하게 됐다면서 탓을 하더군요. 참 못됐다를 넘어서 사악하기 이를 데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뜨거운 6월 항쟁과 촛불 집회로 시청 앞 광장에 수백만 인파가 모일 때도 인파 때문에 장사를 하기 힘들다는 상해는 있었지만 그걸 보도하는 언론사는 없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짓입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정치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당신이 만드는 미래가 역사가 되면 안 되니까. 당신이 만드는 미래가 역사가 되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더군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방송 시작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특별한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어리TV에서 신곡 발표하는 순간입니다. 제목은 탄핵열차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얘기 나누도록 하지요. 탄핵열차 출발합니다. 가세 탄핵열차여, 많은 국민들의 영혼을 담아 정의는 살아있구나. 해결하자 이체 양명주. 얼씨구 절씨구 백만정어리, 지화자 좋구나 백만정어리. 탄핵만이 답이로세 해야지는 못하리로다. 백만정어리 백만정어리. 먹고 가세 정의도시락, 탄핵력이 머지않았네. 국민은 나라의 주인, 끝장 보자 이체 양명주. 얼씨구 절씨구 백만정어리, 지화자 좋구나 백만정어리. 정어리 때 중사이에 배견하지는 못하리로다. 백만정어리 백만정어리. 네, 여러분 탄핵열차 차차차 잘 들으셨습니까? 근데 왜 저는 저 노래를 듣는데 눈물이 나오죠? 네, 저 탄핵열차 차차차는 우리 쇼츠 영상 자주 만들어주시는 자작나무 상강뜰님께서 작사하고
자작나무가 직접 부르신 노래입니다. 어떤 목소리를 들어봤다 했습니다. 예. 깍꿍이님 탄핵 노래에 춤출 준비돼 있습니다. 이향님 탄핵열차 백만정어리 백만정어리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짝짝짝 지화자 좋구나 그러셨는데 여러분 노래 금방 따라 부르실 수 있겠지요. 네, 오늘 이따가 끝날 때도 한번 다시 들려드릴 텐데요. 한번 배워봅시다. 할 수 있다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백운갱커님. 정어리TV에 제안 드립니다. 우리 정어리TV 로고송 제작하면 어떨까 해서요. 우리 정어리언님들 즐겁고 행복함 느낄 수 있는 로고송으로요. 전 국민이 듣고 흥얼거리던 것처럼 탄핵열차 계속 달리는데 함께 부를 수 있는 음악으로요. 로고송 나오면 정어리언 핸폰의 배경음악으로 허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예. 송로 목포 어머님 호가 송로신가 봐요. 정어리TV 제작진들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구독자 실시간 화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경각심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방송 중 국민청원 실시간 띄우시는 것 보고 생각한 겁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러셨는데 예,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국회 입법청원 윤석열 탄핵 청원 숫자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100만 명 넘어서 지금 이제 109만 2,975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구독자 수 올리자라고 하셨는데 좋으신 아이디어인데 방송할 때 한 명도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혹시라도 방송 보시는데 구독 안 누른 분 안 계시죠? 구독 눌러주시고 다시 보기 할 때도 꼭 구독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도 꼭 눌러주셔야 되시는 거 아시죠? 지금 좋아요가 너무 적으시다.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소장님 이발하셨네. 예, 그 머리 10번 이발하면 한 번 무료로 해주는 동네 이발관에서 무료로 이발해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발비도 저희 9,000원 10,00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지갑 안에 보면 그런 쿠폰들 다 있잖아요. 뭐 포인트, 그다음에 뭐 커피 10잔 먹으면 한 번 무료.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와, 윤석열 대통령 그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25원 민생회복지원금 그 비판할 수는 있죠. 근데 아무래도 그렇지 10억 100억 달라고 해라 하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까? 어려운 국민들을. 그냥 정책적으로 논쟁을 하면 될 일을. 기분 좋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화가 제가 많이 났나 봅니다. 아무튼 예. 10번 이발하면 한 번 무료 해주는 데가 있어요. 예. 동네 이발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찾아다닙니다. 동네가 어딥니까? 예, 여의도도 있고 상일동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남성 전용 이발관 있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합니까? 예, 블루로 시작하는데. 저는 동네 목욕탕에서 이발을 하는데 제 그 얘기하시니까 옛날에 아주 재밌는 거 생각이 나요. 동대문인가 청량리 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 길가에 조그만 이발소가 있는데 그땐 쌌어요. 그러니까 일반 2,000원 그리고 학생 1,000원. 예. 근데 그 옆에 뭐라고 써졌냐면 방위 500원. 예전에. 예. 참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이 이렇게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탄핵 열차 차차차 노래도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부르자고 할 정도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뭔가를 찾아가고 있기도 한데 국민 스포츠처럼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던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탄핵 서명 접속이 원활했다면 이미 100만을 넘어 200만, 300만, 400만, 500만을 넘어섰을 겁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 국민의 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02-800-7070 전화번호는 누구 겁니까? 누구 전화인데 그렇게 쉬쉬합니까? 혹시 그분 겁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패러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장희미 변호사님, 네. 탄핵 청원 100만, 200만 이렇게 향해 달려가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좀 그 숨 쉴 공간을 찾은 느낌? 그런 게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국민의힘 분들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폄훼하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또 다른 분은 이거 뭐 강성 지지층들이 표몰이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명 인증하려고 대기를 타고 있어요. 국민들이. 제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 찍었던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됐겠죠. 근데 왜 아직 이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식당에서 80 이상이 되신 한 노인분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성향으로 보였는데 왜 이 정부가 김건희 여사를 그대로 애워싸고 내놓지 않아서 이 위기를 자초하냐고 술 드시는 자리에서 막 큰 소리를 내더랍니다. 이런 게 이 수치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희 화면 우측 상단에 제가 정말 너무 놀라운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왜냐면 제가 숫자를 기재해놨거든요. 100만, 9만 3천 분. 지금 300분이 더 예. 잠깐 그 몇 초 보는 사이에 늘어나셨는데요. 이게 엄중한 민심의 경고입니다. 이 빨간불을 그냥 넘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폄훼하고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을 겁니다. 안진걸 소장님, 지금 네. 저 숫자가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게 옛날에 청와대 국민청원은 SNS 인증만 하면 바로 할 수 있었잖아요. 네. 청와대 청원은요. 일단 요즘에 많이 그 NGO들이 하는 구글 청원이 있습니다. 구글 폼인데 김재우 총장님도 고개 끄덕이시는데 그건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름, 자기가 사는 동, 그다음에 개인정보 제공 끝. 그래서 1분이 안 걸려요. 사실 개인 인증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청와대 청원은 SNS 청원이어가지고 제 기억으로 카카오, 네이버, 페이스북 셋 중에 하나를 이용하면 본인이 지금 카카오톡 하고 있잖아. 로그인 상태잖아. 바로 들어가져요. 그리고 이 세 개니까 1인당 3번씩 추가로 청원이 됩니다. 그래서 허수 논란도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국회 청원을 여러분 해보시면 다 알겠지만 지금 저 위에 수치를 보여주는 데가 탄핵멍 사이트거든요. 불멍처럼 탄핵을 보면서 멍하니 잠들고 멍하니 시간 보내라는 건데 저도 어제 그제 탄핵멍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아주 기분 좋아요. 아유 계속 올라가네. 쭉쭉 올라가라. 아유 스르 잠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200만 달성 예상 기한 알려줘. 지금 현재 7월 13일 오전으로 와 있어요. 그러면 7월 20일까지면 300만까지도 간다는 건데 거기에다가 대기 인원이 몇 명인지도 보여줘요. 이제 계속 진화해가지고 이 탄핵멍 사이트가. 현재 국회 청원 접속 대기 인원이 8,000명이라 나와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전에 뭐 2만 명, 3만 명 대기했는데 그렇게 2시간, 3시간씩 대기해서 들어가셔가지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회사 지정한 다음에 클릭하면 자기 문자로 또 들어가가지고 6개의 인증을 번호를 받아가지고 또 6개 인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돼요. 저는 실수도 막아고 그랬어요. 그 지난한 과정을 거친 겁니다. 거기다 우리 국민들이 개인정보 제공이 지금 질려버렸거든요. 날마다 불법 스팸 문자 오고 정부 쪽에서 뚫린 거라는 의심도 있어요. 왜냐하면 온 국민이 지금 불법 스팸. 그래서 개인정보 제공, 그 다음에 또 윤석열 정치검찰 정권이 해코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나 기업가들, 이런 분들은 진짜 목숨 걸고 한다는 말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110만 명이잖아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0만도 돌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민주당 다운들 하시겠다. 민주당이나 김태원 총장이 있었던 야당에서 그동안 서명운동을요, 100만인 서명운동을 수백 번 했어요. 근데 100만이 된 것은 80주 유월항쟁급에는 100만이, 당원들 100만, 200만 아무리 지침 내도 서명 안 합니다. 바쁘고 귀찮고 또 개인정보 제공해야 되니까 또 내가 뭐 이것까지 하면 논리로 안 하세요. 100만 명이 돌파하는 건 역사적으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철저한 개인 인증을 거치는 경우는 1인당 딱 하나만 되고요.
김철근 총장님께서는 저 탄핵 청원 100만 넘은 거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정치적 분기점으로 봐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이건 그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대통령 탄핵을 그 입에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실제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국민청원으로 국회 국민청원으로 일단 5만이 넘으면 해당 상임위로 그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이미 청원이 5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럼 법사위에서 청원 소위가 있어요. 그 청원 소위에서 이건 반드시 다뤄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 상임위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내게 돼 있고 그다음에 청문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인과 각각의 정치 세력이 자기의 입장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강제돼 있다. 그런 상황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정치적 수사로서 탄핵을 얘기하던 때하고는 한 단계 차원이 달라지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마치 그 터부시하거나 폄하하듯이 아이 그 뭐 민주당 당원들 강성 지지자들이 와서 하는 건데 뭐 200만 300만 가봐야 뭐 되겠어? 이런 식으로 터부시하고 본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민심을 읽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정치 행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국회 법사위 청원 소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반드시 넘어올 사안이거든요. 당연히 다뤄야 될 일입니다. 이거 쉽게 보면 안 될 겁니다. 지구몽님이요. 탄핵 청원 숫자가 산소통 없는 숨막히는 물속에서 뽀글뽀글 간신히 숨쉬는 느낌입니다. 국민들이 간신히 숨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알 리 없는 윤석열은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런 걸 주셨는데요. 저도 아까 양진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하는 자리에서 25만 원 얘기를 하면서 1억 100억 얘기하는 거 보고 저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엊그저께 미국에서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토론한 뒤로 지금 바이든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25만 얘기 나왔을 때 윤석열 혼자 가만히 듣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 혼자 얘기했는데 둘이 토론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토론에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보죠. 정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도대체 나라를 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국채라는 거를 정말 개념 없이 막 방만한 이 재정이라는 것이 아니 재정이라는 게 뭐 대차대조표의 대변 차변이 일치되는 거랑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햇님님 100억 안 받고 탄핵할래요. 옷방 순방 가자님 탄핵되기 전에 100억 받자. 아니 장윤배 변호사님, 네. 그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저게 무슨 논리입니까? 논리가 없으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건전재정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수 펑크가 난 게 역대급입니다. 세수 관리 어떻게 했습니까? 돈 안 쓴다고 했잖아요. 돈을 안 썼어요, 실제로. 그런데 거친 돈도 없습니다. 경기가 완전 얼어붙어가지고요. 거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25만 원, 뭐 물가를 견인한다 어쩐다 하니까 그러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역화폐 형식으로 주자는 게 그렇게 100억, 10억 조롱당할 일입니까? 논의조차 못할 일인가요? 재정 건정성 신주단지 떠벌듯이 해서 그래서 나라 국가 지켰습니까? 완전히 다 펑크가 나고 있는데 60조 이런 세수 결손 뭐라고 책임질 겁니까? 입으로 립서비스로 우리는 국간 지키려 했다. 그 말로 지킬 건가요?
어떠한 구체적인 강론도 없이 호도하듯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시키고 거짓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맞는 겁니까? 이 정부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과연 탄핵 사유에 적시된 5가지 그것만 불만이겠어요? 나라 경제는 어떻게 합니까? 외부 변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은 최소한 경기는 호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뭘 잘하고 있습니까? 뭘 잘하고 있는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대통령 그냥 나한테 넘겨. 아이디가 이거네요. 너는 해외 다니면서 몇 조씩 쓰면서 국민들 25만 원이 그리 아깝냐 그러셨는데 재정에 대한 개념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기는 있나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김철근 총장님. 너무 황당한데요. 사실은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13조입니다. 근데 이걸 10억, 그다음에 100억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1년 예산 650억 남짓, 50조, 예. 50조 남짓 될 건데 그걸로도 안 될걸요? 그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게 좀 뭐 말인지 막걸리인지 알 수 없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 게 더군다나 국정 최고 책임자 입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이제 25만 원씩 주자는 것도 전 국민한테 줘야 되냐 아니면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 주자 뭐 이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갈 거냐 전체가 갈 거냐 이런 논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사실은 재정 뭐 부담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그런 어떤 진지한 논쟁이나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고 아니 무슨 25만 원이야 10억씩 100억씩 달라지 뭐 이런 식의 대통령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얘기가 한다는 게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고요. 저는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도 그렇고요. 대북관도 그렇고요. 외교도 그렇고요. 안보도 그렇고요. 뭐 하나 제대로 나 이것만은 좀 해보고 싶다. 근데 야당이 다수기 때문에 국회를 어떻게 설득해야 되겠는데 이렇게라도 좀 설득을 해서 이거는 꼭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그냥 5년 동안 대통령을 자리에서 그냥 즐기는 거 이상으로 보여지지 뭐 안 않아요.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아무것도. 네. 그 사람이 만드는 미래가 역사가 되면 안 되겠어요. 그 요즘에 돌풍 드라마 뭐 제목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셨나요? 보고 저는 계세요? 보고 있습니다. 저는 12편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보고 싶네요. 뭐 오랜만에 참 정치 드라마 볼만하다 싶은데 그 표현이 참 와닿더라고요. 당신이 만드는 미래가 역사가 되면 안 되니까. 명대사가 맞습니다. 예, 대단하네요. 네. 거짓을 덮는 건 진실이 아니고 더 큰 거짓이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진짜 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 이미 기대를 버린 지는 오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루하루 정말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가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황당한 유체 이탈 화법을 되풀이했습니다.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운운하며 국회와 야당을 향해 국민을 바라보라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말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국민께서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라는 속담부터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은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국민은 정신 좀 차리라고 그간 수도 없이 일가라고 총선에선 엄중한 심판까지 했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화와 타협의 걸림돌은 바로 대통령 자신입니다. 조국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7년 전 박근혜 정권 탄핵 정국은 광장의 촛불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촛불 집회 때보다 빠르게 온라인에 민심이 쌓여가는 형국입니다. 시중에 국민들이 탄핵이란 단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저를 비롯한 우리 혁신당의 언론 질문이 쇄도합니다. 100만 명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탄핵 추진을 선도할 예정이냐?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바로 청원 대상자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기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취재해 주십시오. 대통령 탄핵안에 동의하는 국민이 100만 명이 넘었다. 계속 늘고 있다. 윤 대통령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을 받아 생생하게 국민께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3년도, 석 달도, 3일도 길다는 국민이 먼저 시작한 청원입니다. 그러니 국민의 뜻을 받아 본인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될 언론이 어제 제가 한 종편을 보는데요. 그 코너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너무나 많은 청원이 폭주하니까 서버가 제대로 감당을 못해서 계속 대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보려면 아까 정청래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원활했다면 이미 200만, 300만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접속이 생기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어떤 뭐 환자의 무슨 치료를 뭐 하기 위한 청원을 하는데 그게 지금 2만 명이래요. 근데 5만 명이 넘어야 이제 회부가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해답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분도 딱한 사정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접속이 잘 안 되니까 2만 명에 머물러 있어서 5만 명을 못 채웠다. 이런 피해가 생기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요. 이게 누가 지금 강제로 돈을 주고 뭐 권력을 동원해서 옛날 군인들한테 부정투표 시킨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시민들이 2시간씩, 3시간씩 기다려갖고 인증샷을 올리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들어간 김에 그것도 저는 팩트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건 팩트가 맞습니다. 근데 들어간 김에 다른 청원까지 하고 나오신 분들이 많다는 분석이거든요. 그냥 뭐 너무 어렵게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국회 청원이 그동안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 청원 워낙 유명해서 다 그리 갔잖아요. 근데 원래 청원 제도는 국회법상 제도이기 때문에 국회 하는 게 맞거든요. 민주주의 원리상도. 국회에서 민심을 대변하고 거기서 법이나 정책을 논의해서 행정부에 법으로 또는 제도로 정책으로 예산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건데 근데 들어와 보니까 어렵게 들어왔는데 다른 청원도 좋은 게 많아요. 다른 청원도 지금 숫자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트집잡기에서 말씀한 그 사례도 아마 취지가 좋았으면 들어간 김에 여러분들이 청원 많이 늘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원식 의장도 그런 비슷한 표현했는데 다른 청원이 표현본이 없어야 된다. 그것은 한 청원을 열심히 하신 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 청원이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아서 서버가 굉장히 미비되어 있는데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14억 정도로 서버를 증설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특정 청원 때문에 다른 청원이 혹시 그 접속 지연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 청원 기간을 늘려주는 임시 조치도 가능할 겁니다. 누구의 청원도 피해봐서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예. 하리님도요. 나는 어렵게 들어간 김에 다 동의하고 나왔어요. 네,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제가 국회 직원에게 물어봤는데요. 다른 청원들도 조회수가 다 폭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국회에서 네. 그거 서버 증설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예. 예. 그 뭐 빨리 조치를 하면 그 시간은 좀 더 단축될 거로 보이고요. 지금까지는 이 국회 청원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 해당되는 그 단체나 뭐 또 관계자 이런 분들에게만 주로 많이 그 돼 있었던 거고 사실 이제 국회 청원은 온라인 아니고 오프라인으로도 청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임위에 가서 청원 소위를 거쳐서 상임위 전체회의에 그 넘어와서 제도나 예산, 법으로 이게 좀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건데 지금 역대급이죠. 내가 보기엔 국회 헌정사상 가장 많고 가장 짧은 시간에 이 100만이 넘는 청원이 처음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폭주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사실은 국회 청원이라는 게 국민들에게도 이제 각인이 되고 이걸 좀 활용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뭐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서버를 빨리 증설을 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국회 선진화에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전에 예. 청와대 청원도 이제 많기는 했었는데요. 김영우님 오늘 새벽 2시 모기가 잠을 깨워서 일어난 김에 낮에 못했던 국회 청원 등록했습니다. 국민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단계까지 왔네요. 덥고 습한 날입니다. 그런 걸 주셨고요. 파란 불꽃 아이디 리본 달기. 아이디가 이렇습니다. 탄핵의 생활화, 국정조사 일상화, 특검의 필수화. 그러셨습니다. 김재영님 오늘 또 정규방송 안 놓치려고 병원에서 물리치료하다가 한 가지 빼먹고 왔네요. 그러셨는데 예, 김재영님 감사합니다. 돌부처님 슈퍼챗 5만 원 보내시면서 안진걸 소장님 머리 예쁘게 자르세요 그러셨는데 또 머리 자르시라고 또 이렇게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100만이 넘어가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전전긍긍이겠죠. 그런데 곽규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전에 문재인 탄핵 청원 140만 넘었다고. 그래요?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지 한쪽 눈만 보고 다른 쪽 눈은 안 보는지 부동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까? 문재인 탄핵 청원이 146만인가 되니까 곧바로 탄핵 반대가 150만 나오고 그러지 않았나요? 곽규택 의원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 하는 청원을 했었죠. 탄핵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지금 명백합니다. 다만 이런 국민청원을 가지고 정치적인 수단,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심을 들으라는 얘기를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146만인가요? 문재인 탄핵 청원이 올라왔지요. 그 표 보시면 이게 이제 청와대 청원이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응원한다는 청원이 같은 날 보면 더 많아요. 맞습니다. 뭐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심지어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 너네들 정당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청원은 180만 명을 넘어섰어요. 국회 만약에 서버가 지금 원활하다면 진작 민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줬을 겁니다. 장윤민 변호사님. 그렇죠. 저는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신가요? 개탄스럽다는 논평을 들으니까 그거야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이것을 아무 무게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보수 종편에서 왜 다른 청원에 정말 환자들 생명과 연관되는 거에 저해가 된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속된 말로 쫄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서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때도 146만 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아까도 안진걸 소장님이 짚어주셨지만 청와대 청원 그 절차가 지금 그 국회 청원과는 대단히 그 복잡성이 다르죠. 간이하게 할 수 있었던 여건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한 바이러스다 해서 이게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왜 중국인들을 막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뭐랄까요. 그 당시에 현안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매개체로 폭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건데 지금 바로 거기에 반대해서 아니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가 지금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코로나 국면은 끝났으니까요. 우리나라가 방역 체계는 최소한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 결이 달라요. 무게감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왜 탄핵이란 말을, 원희룡 전 장관은 탄핵 시계가 돌아가고 있단 말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초읽기로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째깍째깍 간다라고 체감하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한테도 노인 선택지가 많지 않다라고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당의 대변인이 지금 이런 자세로 민주당에 마치 정치 공략인 양 이야기를 하면 이 100만이 다 민주당원일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네. 다시 한 말씀 제가 또 확인했거든요. 그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원 정말 국내에 인기 있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손쉽게 국내 목소리를 모으는 제도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제도,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있었지만 그래서 상당히 좀
국민들에 비해서 그걸 오프라인으로 주로 해야 되니까 어려웠는데 청와대에서 청원하고 20만 명 이상 답변했습니다. 근데 SNS 로그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 국민들이 자주 쓰는 SNS 계정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딱 가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클릭하면 특히 이제 카카오톡으로 많이들 접속하셨는데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1인당 3회까지 제가 지금도 확인했어요. 다시 한번 1인당 3회까지 중복 청원이 돼가지고 당시에도 허수 논란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청와대에 왜 그걸 냅뒀냐? 국민들이 편안하게 의사표현하시라고 최대한 편을 봐주는데 왜냐하면 이건 청와대 청원은 법적 청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인증을 철저히 거친 다음에 딱 하나만 하는 국회 청원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던 국민들의 146만 목소리도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것도 당시 아마 문재인 정부의 승약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코로나의 대응을 세계적으로 남에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물론 막판에 또 중소상공인 지원은 모자랐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 지금 110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윤석열 정부 인사나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실망하신 분들도 여론조사라든지 많이 확인하고 있고, 또 여당 내에서도 일부 순서를 우리가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굉장히 청원이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인증도 철저하고 110만이면 이건 정말 무게 있는 숫자로 본다. 국정을 혁신하고 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통 청장님 이게 그 교본이잖아요. 요거 뭐 진보정도 보살 것 없이 그동안 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국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거나 대규모 청원이 발생하면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진지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고 반영하겠다. 근데 60만 돌파했을 때요. 그 한동훈 씨 대변인이 그 5천만 국민의힘 하면 60만 너무 적은 숫자라는 망발을 했어요. 뭐 이제 이게 뭐 민주당, 나경원 씨는 한술 더 개딸들이 지금 이거 그동안 야당들이 수백 번 청원했지만 100만 명 된 게 10번도 안 된다니까. 너무너무 서명이 어렵다니까. 우리 국민들이 서명하는 거 정말 힘들어한다니까요. 우리 정치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사안이 생겨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말고 니네도 그랬잖아. 이렇게 상대를 끌어들이고 마치 김건희 막 얘기하니까 김정숙 여사 얘기하고 이런 식의 정치를 하면 이게 정치가 되겠냐고요. 문제가 돼서 지금 국민들이 이미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해서 총선 때 세게 심판을 했어요. 이른바 192대 108 아닙니까? 그러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고, 예? 사람도 좀 새로운 사람을 갖다 쓰고, 그래서 대통령이 나머지 3년은 그래도 좀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거꾸로 가요. 완전 찐윤들 갖다 그 비서실장서부터 정무수석 그리고 뭐 총리 바꾼다고 해놓고 바꾸지도 못하고, 오늘 뭐 장관 3사람 바꿨던데, 방통위원장이요? 예?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난 꼴이에요. 그런 식의 인사를 하는데 국민들이 화가 더 안 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정치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대통령 윤석열한테 분노하는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마음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국민들은 좀 측은한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아유, 저놈아 그래도 마음은 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참 모자란 놈을 뽑아놔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겪으면서 이 자는 완전히 마음밭이 나쁜 자구나.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자구나. 오로지 권력만을 쫓아가는 자구나. 국민들이 잘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권력만 하는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는데 그걸 멈추거나 어떻게 반성하거나 그러지 않고 더 나쁜 짓으로 더 큰 죄를 아까 거짓은 더 큰 거짓으로 덮는다고 그랬나요? 그런 짓을 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닌가. 지금요. 이런 걸 제가 가급적 소개 안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김태성님 오늘 밤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폭우가 내린다고 하는데 그 구멍이 용산에만 뚫려서 내리게 하소서.
최혜병 통안의 눈물이 용산에만 내리소서. 최순희님, 남편 항암 전문병원에 입원시키고 전주 가는 버스 속에서 언니 형부 병원 갈 때마다 고생하셔서 언양불고기 2세트 주문해 드리고 내려갑니다. 어느 지인이 윤통 안 보이게만 해주면 50억 재산 다 내놓고 싶답니다. 정말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정신건강인가 뭔가 하는데 그 이야기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정신건강 생각한다면 너네 부부 안 보면 가장 큰 정신건강이야. 그게 좋아. 이렇게 하는 글들이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국민들 민심이 이런데 그 민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서 반성하려고 하지는 않고 옛날에 문재인 때는 더 했느니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을 때입니까? 민주당의 강유정 대변인 필요하다면 청문회 동의 절차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습니다. 어떻게 실시할 수 있습니까, 장혜미 변호사님? 일단 그 아까 그 김철구 실장님이 그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게 법안 그 입법 청원과 관련해서는 그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본회의에 회부하거나 뭐 이런 절차는 아니지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청문회 형식으로 그 부분을 이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렇다면 당사자 소환이 제일 관건인데 대통령을 부르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참모들과 관련해서 그 부분 탄핵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국민들의 열망이 이렇게 높은데 어떤 점검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물을 수는 있는데 아마 이제 중론은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참모든 이런 상황에서의 출석은 거부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출석 안 하면 안 돼요. 그 동행명령장 예. 형법에 의해서 그 위법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왜 이번에 민주당이 그 먼저 11개 상임위를 구성하고 입법청문회를 했겠어요. 장차관들이 안 나오니까 예. 장차관들이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서 입법청문회를 했고 특별한 사유 없이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그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 형사고발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그 강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청원 소위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청문회를 하겠다고. 그다음에 청문 대상을 누구 하겠다 하고 그 참석을 요구하면 그 참석 안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청문회 뭐 동행 명령장 발부할 수도 있는데 일단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국무위원들 안 나오고 지금 개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만약에 앞으로 국회 불출석하면 국무위원들 최대 3년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봤는데 안진걸 소장님 이렇게 해서라도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국회라는 게 민심 우리가 사실은 5천만 국민이 다 국회에서 모여서 윤석열 탄핵안 논의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아우라폴리스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300명의 선량을 보내는 거잖아요. 거기서 국민을 대신해서 따지고 국민을 대신해 견제하고 국민에서 입법하고 정책하는 거거든요. 국무위원들은 거기에 나가는 건 어떤 일정보다 신성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성실히 답변할 의무까지 있습니다. 근데 안 나가고 설령 나가더라도 소리 지르고 오히려 옛날 한동훈 씨처럼 야당 의원들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모욕 주고 이런 일이 지금 2년 넘게 지금 반복됐는데요. 이번에 국회법도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청원 우리가 폭주하니까 서버가 굉장히 미비했다는 게 이렇게 확인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서 국회 홈페이지가 있고 국회 청원제도가 온라인 청원제도 있고 옛날에는 오프라인만 됐는데 요런 제도를 알게 돼서 굉장히 국회 제도 전반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린 청문회는 50 청문회 이런 거만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 최상병 특검법 입법하기 전에 청문회도 할 수가 있고 탄핵도 바로 논의하는 줄 알았는데 탄핵에 대해서 최종 의결에 사전 조사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국회 제도가 다 이제 알려지잖아요. 이런 것 좀 국민들에게 더 알리고요. 국회 제도 다양한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모아질 수 있는 또 시민들의 대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중에 미비했던 것을 이참에 또 국회법 개정도 다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혜미 변호사님 네.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에 국무위원들 무단 불출석하면
어떻게 뭐 처벌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죠.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상 일단 출석 의무가 있어서요. 그거를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하는데 법적 의무라고 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안 나오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청문회가 아니고 이게 상임이기 때문에 일반 상임위 회의는 증언감정법의 대상도 아닐 그렇죠. 거예요. 상임위는. 네. 그래서 청문회하고 국정조사, 국정감사 네. 이 경우는 그 참석이 의무가 그러니까 증인으로 참석하는 겁니다. 예. 증인으로 부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 상임위에도 아예 안 나오고 그랬잖아요. 지금 행안위에 이상민 장관 처음에 했을 때 야당 단독으로 하니까 안 나와 버렸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안 나와 버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야가 같이 하니까 그나마 출석을 해서 네네. 뭐 대응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모태민주님, 저는 83학번 정얼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해온 지극히 평범한 정얼인데요. 이런 대통령, 이런 정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일하다 문득문득 화가 납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평범한 국민들을 뭘로 보는 걸까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이런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대통령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탄핵 청원한다고 그래서 바로 탄핵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민심이니까 국회는 그 민심을 받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민심을 받드는 길인가 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미비된 법적 조치들을 상당 부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대한민국 국회가 역대 대통령 권한에 비해서 사실상 통법부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잖아요. 예. 정부가 법률안 제출해주면 그거 손들어주는 기능 그 이상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그 견제하고 그 바르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 그 장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국정조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뭔지 아세요 혹시? 국정감사라는 제도, 20일간 하는 제도 그거 예. 있잖아요. 그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 평상시에 국정조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놓고 1년에 20일만 몰아서 해라.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사실은 국정감사를 평시에 국정조사로 다 전환시켜도 돼요. 그게 이제 행정부 우위 시대 발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자체를 아예 다 바꿔야 된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 이제 옛날부터 시민단체들이 상시 국감이라고 해서 예. 국회도 예전에는 뭐 저기 정기국회 외에는 임시의 규정이 임의 규정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일하는 국회에서 2월, 4월, 6월 이렇게 임시국회가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국회는 또 이제 소집할 수도 있고 홀수달에도. 근데 그것도 국민들께서 아니 가을에 반짝 정기국회 하는 거 외에 평소에 열심히 해달라고 해서 제도가 개선됐거든요. 그러니까 김 전 총리 말씀 잘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국회 제도 전반을 좀 더 일하는 국회,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행정부에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방향으로 확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 권민재님 어제 친구들과 술 마시는 자리에서 언제쯤이면 성렬이 건이 안 볼 수 있는지 얘기하다가 술맛 떨어진다고 얘기 말자고 하고 청원 다 하고 기분 좋게 술 마셨네요. 천만 가자 탄핵 가자 그러셨는데 아까 윤석열 대통령 발언하는 것도 그 참 어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당은 좀 수준이 같게 가는지 아니면 좀 더한지 그런 정도예요. 국회 한번 가봅시다. 뭐 요즘에 국회의장한테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러던데 이걸 도대체 국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요. 그 전에 배준영인가요? 국민의힘 의원 질문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 참 재밌는데 그거 한번 보면서 머리 한번 식힙시다. 야당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이 의원님들께서 다짐했던 의정활동의 모습이 맞습니까? 네. 국민께 이렇게 22대 국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떳떳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네. 민주당 이름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네. 민주당 완전 코미디네 코미디. 서로 짜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문을 열고 지금까지 항상 이어져 온 전통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와서 하죠.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하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본인이 속해 있는 국회의 의장이니까 뭐 발언할 때 나와서 인사하고 끝나고 들어갈 때 인사하고 합니다. 근데요, 인사를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국회에서 보면 왜 이렇게 막 흥분해서 막 이렇게 대정부 질문 같은 거 하고 막 본인이 도취돼 가지고 그냥 들고 이렇게 딱 내려가다가 의장이 인사 안 합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자기가 국회의원 대접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놈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인사 받으실 수 만큼의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할 거예요. 그러면 인사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하셨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검사 출신이죠? 네. 이게요, 오늘 이제 뭐 정치 개혁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국회의원이 이른바 당내 권력자와 대통령에게만 줄을 잘 서면 되기 때문에 저런 행태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공천을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잖아요. 저렇게 못합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당원들이 보고 있는데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권력자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발언을 해서 마음에 들게 되면 다음 공천을 받으니까 공천 받은 사람이 유리한 지역에 가면 당연히 당선되기 때문에 저런 무례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걸 못하게 하려면은 중앙당이 가지고 있거나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공천제도를 없애야 돼요. 그러면 국회 저렇게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저렇게 몰상식한 정치 행위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왜 저게 가능하냐?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당대표한테 잘 보이면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왜 다음에 한 번 더 국회의원 해야 되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 네. 지금 저렇게 하면 본인도 이제 국민으로부터 국회의원 대접을 못 받지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국회의 수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 들고요. 전 유상범 의원에 대한 평가는 제 스스로도 끝났는데 국민들의 평가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법사위에서 아주 유치한 그런 언사가 있었죠. 저는 아마 뿌리 깊게, 왜냐면 되게 즉문즉답 형식으로 나왔거든요. 그 즉흥적으로 나왔어요. 공부는 내가 당신보다 잘하지 않겠냐. 본인이 서울법대에 나왔거든요. 검찰로 엘리트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너네보다 공부 잘했어. 그러니까 약간 머쓱한지 국회법은 이렇게 달던데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물론 정청래 의원도 뭐 이름을 얘기하라 옥신각신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평가가 있겠지만 유상범 의원 다음 날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 아들이 아빠 요즘은 초등학생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부끄럽다고 하면서 나중에 풀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푸는 방식인가요? 그러면 입에 발린 존경하는 국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이라고 하지 말고 존경하는 국민의힘 동료 의원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셨어야죠. 존경도 없는데 왜 인사도 못하면서 왜 존경한다는 말은 합니까? 이거 모순 아닌가요? 오히려 속내는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님, 저 유상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가 두 분을 곤란하고 있는 최상면 특검법을 지근지근 씹어보겠습니다. 이런 속내 아니에요. 아니, 사실 저도 여러 이렇게 조직이나 공공적인 장소 하다 보면 그 회의를 주재하는 분이나 또는 그 기관의 장을 싫은데 마주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한 사람들이 그래도 그 사적 영역, 만약에 술자리면 모른 척하고 도망갈 수 있겠어요. 또 쌩깔 수도 있겠어요. 근데 말하는데 공공장소에 맞추면 목례라도 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저도 나름 거칠게 살아왔다고 이런 직도 봤는데 저 같은 사람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춥니다. 어쨌든 그 기관 또는 그 공공적 장소에서의 어떤 수장 또는 그 기관의 대표자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분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는 게 맞으니까 목례라도 해야죠. 목례라도 정중하게 인사하기 싫으면. 너무 유치하고요. 예. 유상범 아까 그 인터뷰 때 곽규택도 그렇고 유상범도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만방자 아나무인이 생활화된 것 같아요. 공부를 제일 내가 공부도 잘했다라는 조롱. 근데요, 지금 정말 박재정도한테도 그런 짓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유상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적입니다. 예. 일단요, 한영숙님, 유상범 몰상식이 도를 넘네요. 당신 자녀들이 저 모습을 꼭 보기를 바랍니다. 정은주님, 존경하기는 하냐 국민을 유상범 기억해 주마. 이런 글 주셨는데요. 유상범 의원만 그런 거 아니에요. 김승수 의원도 인사 안 해요. 나중에 추경호 원내대표 본인이 실토합니다. 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님한테 인사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의한 거죠. 우리 의장한테 인사하지 말자. 그렇게 하세요. 우리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거든요. 김승수 의원 모습부터 한번 보시죠. 대구 북구울 출신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인사하시죠.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북구울 출신 국민의힘 김성수입니다. 요즘 우리 국회를 보면은 민주국가의 국회가 아닌 일당 독재국가의 국회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의 법사위 운영이 강탈, 걸핏하면 거대 야당이 힘자랑을 하면서 마구 던지는 막다바식 특검과 탄핵,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해서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각종 정치적 악법. 정말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대정부 질문 본회의에는 합의 안 된 쟁점 법안은 상정 않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특검법을 오늘 상정해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자기 당 대표의 사법처리 회피를 이유한 방탄과 저는 지금 어떤 걱정을 하냐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있는 대로 나라를 찢어 발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극도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내 권력 유지만을 위해서라면 나라가 절단나도 상관없다. 더 갈라져도 상관없다. 심지어 전쟁이 나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지금 나온 두 사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짓이 단순히 인사를 안 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나라를 최대한도 갈갈이 찢어놓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직적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고백해버립니다. 들어보시죠. 왜 민주당 마음대로 민주당 시키는 대로 왜 의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하십니까? 민주당 시키는 대로 아니고요. 순서에 정해놓은 대로 하는 겁니다. 왜 앞뒤가 안 맞게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죠. 애초부터 오시지 말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
들어가시죠.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장님께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의사 진행에 앞서 국회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호 의원님 이제 들어가시죠. 저도 의사 일정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좀 우원식 의장 너무 점잖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안진걸 소장님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면 좀 따끔하게 꾸짖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막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선거했던 민주당 안팎 인사들이나 당원들이 좀 더 단호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바랬던 것이죠. 거기서 근데 우원식 의장 스타일이 워낙 점잖아 가지고 아마 저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최소한 국회의장은 이제 국회와 국민을 대표해서 회의를 주재하는 사안이니까 거기에 목례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좀 더 아주 더 단호하고 따끔하게 그 잘못된 행태를 지적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잘하고 있는데 왜요? 잘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의장이 이제 다른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금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와서 얘기하듯이 좀 편파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야 합의로 대정부 질문을 하는 중간에 그 최상병 특검 법안을 지금 상정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을 얘기하는 거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연히 자기가 원내대표니까 대표에서 가서 의장한테 항의할 수 있는 거고 저 정도 항의와 저 정도로 뭐 알았다 이제 들어가시라 의사일정 진행하겠다 신사적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보이는 오히려. 근데 저는 아니 그 김철근 총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저걸 보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따지는 건 좋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근데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의장한테 인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국회의장이라면 추경호 대표님 일단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의 존엄과 권위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아예 작당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원내대표가 나서서 의장한테는 인사하고 따질 것 따지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마디 못하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엔요. 그렇게 한마디 하는 것보다 의사 진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정치적으로 훨씬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따끔한 한마디가 상대가 수용하고 뭐 그 들을만한 얘기다라고 해서 수용이 되면 좋은데 거기서 반대로 더 치받고 이게 에스컬레이션이 되면 정쟁만 더 세지거든요. 내가 아니 뭐 점잖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국회의 발언은 다 역사에 남는 거고 그럼요. 기록에 남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런 나라 망신시키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한마디는 지적해야지 인사 안 합니까? 뒤에는 안 합니까? 이걸로만 끝내가지고는 그건 아쉽다 이거죠. 추미애 의장이 되는 효과를 지금 충분히 나는 보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추미애 의장이 했으면 의사일정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우원식 의장 스타일로는 이렇게까지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추미애 의장하고 경쟁을 했던 그 효과 때문에 상당히 강공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측면도 많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국회가 그러니까 이제 대화와 타협이 이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상대방 여야 의원들 앉아 있을 때 존경하는 장윤미 의원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마음 없을 수 있죠. 그래도 그 말을 하면서 일단 자기 자신을 가라앉히고 우리 이제 대화해보자. 그래서 존경하는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언젠가부터 그게 다 사라지고 심지어 국회에서 존경하는 뭐 존경하지 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맞아. 부산이대이님 생긴 건 부모 탓이지만 인상은 내가 만듭니다. 저 사람들 인상 더러워서 못 봐주겠습니다. 부산이대이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하면서 보셨군요. 보수형님 TV께서 아까 2번이나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나요? 네.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국회에서 잠을 잤나요? 밤샘 토론했어요. 그래가지고 잠은 집에 가서 잡시다. 국회가 숙박업소입니까? 그렇게 글을 올리셨던데 또 이런 글도 올리셨어요. 김철근 총장님 혹시 국회 청원하셨습니까? 답하기 힘드시면 노래 한 곡 하세요. 방송 처음에 나온 탄핵 열차송이요. 예. 국회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참 보면서 가슴이 무겁습니다. 이제 뭐 장윤비 변호사님, 네. 국회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도 굉장한 권능이 있는 조직이고 제가 박상훈이라는 정치학 박사분의 책을 요 근래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말의 힘 뭐 등등에서 정치인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설파를 한 그런 강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지금의 최소한 현재의 정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강대강으로 치솟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멸하고 그게 또 어쨌든 뭐 각 당에서 소구력이 어느 정도 있고 이건 건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박병석 의장님, 국회의장님 마지막에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정말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게 본인이 평생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남은 마지막 글귀가 그러니까 마음에 남은 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국민은 이제 중도층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사라진 모습. 국회의장한테 인사 안 하는 게 자존심 세우는 겁니까? 이게 무기력, 무능력한 국민의힘의 어떤 현재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고자 하는 아주 마지막 이제 안간힘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다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는데요. 필리버스터가 이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죠. 이렇게 계속 대화하면서 법안 처리를 늦추는 건데 그것도 이제 오늘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 5분의 3이면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180석 이상이니까 오늘까지인데 하려면 그거라도 좀 제대로 해야죠. 방금 전에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필리버스터 시작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 보라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 필로우 버스터다. 필로우 베개라는 뜻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가지고 필로우 버스터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게 뭡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형님 TV가 국회가 숙박업소냐? 집에 가서 자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에이, 기분도 쑥쑥한데 탄핵열차송이나 한번 들읍시다. 가세 가세 탄핵열차여 많은 국민들의 영혼을 담아 정의는 살아있구나 해결하자 이체 양명주 얼씨구 절씨구 백만정어리 지화자 좋구나 백만정어리 탄핵만이 답이로세 해야지는 못하리로다 백만정어리 백만정어리 먹고 가세 정의도시라 탄핵력이 머지않았네 국민은 나라의 주인 끝장 보자 이체 양명주 얼씨구 절씨구 백만정어리 지화자 좋구나 백만정어리 정어리 때 중사이에 배겨나지는 못하리로다 백만정어리 백만정어리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정어리몰의 언양 불고기 지금 사전 예약으로 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3차 사전 예약도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서 얼마 물량이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3차 예약 주문한 물량은 배송이 시작되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4차 사전 예약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사전 예약 기간에 완판 행진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못 드셔보신 분들은 안 계시죠?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여름철 입맛 돋구는데 강력히 추천합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드신 분들이 또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파크 동네 길냥 아비님 언양 불고기 조카들 사줬더니 맛있다고 전화 왔네요. 아이코닉 재즈님 가사가 입에 착착 붙는구나. 탄핵열차 말씀이시죠? 박승만님, 자작나무님 노래 성음에 내공이 꽉 차 있습니다. 백만정을 그러셨는데 예, 노래가 안진걸 소장님, 예, 상당히 좀 따라 부를만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유튜브 검색하고 있었거든요. 예. 저 다운받아갖고 널리 퍼뜨리려고. 우리가 이제 오늘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검색이 안 되고 예. 가수 백자님이 부르는 남행열차를 패러디한 탄핵열차 그 노래 새로 있어요? 남행열차를 패러디해서 있는데 지금 방금 그게 없네요. 그거 이게 꼭 좀 예. 제가 바로 촛불행동 이창명 시민연대 야당 싹 퍼뜨리겠습니다. 요거 좀 메일처럼 듣자고 탄핵문 사이트와 함께. 우리가 한번 챌린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탄핵열차송 따라 부르기 해서 한번 좀 보내봐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시상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 한번 해봅시다. 예. 보스 형님 TV 이거 패러디한 곡이 나올 것 같다고. 바세 디올백 바세. 예. 미니님 불고기 입맛 돌아와요. 고기 안 좋아하는데 요즘 그걸로 밥 먹어요. 이향님 언양 불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또 주문해야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자, 지금 정신 나간 국회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국회가 좀 시끄럽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한미일 동맹을 외친 국민의힘 의원들 향해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얘기한 걸 두고 지금 국민의힘이 난리를 부리고 있지요. 혹시 그 발언도 있나요? 네, 그 발언은 그저께 우리가 봤는데 이걸 두고 지금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데 근데 안진걸 소장님. 네. 한미 동맹은 맞죠? 근데 한일 동맹이 됩니까? 물론 한미 동맹도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 그다음에 미국이 나쁜 짓을 해도 무조건 도와주는 건 맞지 않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다수 국민들 한미동맹의 의미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죠. 뭐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요. 근데 한일동맹은 우리 헌법 정신에도 지금 임시정부와 3.1운동을 계승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일본이 과거의 제국주의, 군국주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단 하나도 제대로 사고도 안 하고 배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 독도를 지금 그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게 영토하고 주권하고 국민인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걸 넘어서 그걸 아주 강조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쟁 범죄 관련된 것들도 막 유네스코 이런 데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잘못해서는 전부 다 빼고 등재를 한다니 이런 망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동맹이 됩니까? 북한의 위협에 맞서 가지고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일본의 협력을 일부 받겠다라는 것까지는 논의가 가능하다 봅니다. 물론 그것도 저희들은 지적을 하고 반대를 하지만 충분히 대한민국의 군사력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압도적인 군사를 가지고 압도적인 경제를 했고 압도적인 민주 국가를 가지고 일본의 동맹을 구걸해서 되겠습니까? 네, 장윤배 변호사님. 한미일 동맹이 국민의힘이 정식으로 한 얘기입니까? 네, 정식으로 호준섭 그 수석 대변인이요.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쓴 게 맞고요. 어떤 맥락이었냐면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해서 투척을 하게 되면 그 부분과 관련한 한미일 동맹을 더 공고하게 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병주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해요. 한미일 동맹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일 동맹과 관련해서는 우려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언급할 이야기 자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병주 의원이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국민의힘에 사과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신 나간 사람들이란 표현은 과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한미일 동맹, 한미 동맹에 준해서 한일 동맹이라고 읽히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미 군사 동맹으로 인한 그 여파는 어떻습니까?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수 있고 유사시에는 당연하지만 개입하는 겁니다. 일본에 그거를 허용할 건가요? 김병주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일 동맹이 왜 정신 나간 소리냐 하면 지금도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해서 시시탐탐 아주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동맹으로 가는 게 맞냐, 동맹이란 표현을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쓰는 게 맞냐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물었어요. 아니 정신 나간 의원 이런 표현 문제 알겠다. 그러면 한미일 동맹에 대한 입장을 그쪽 의원한테 물었더라고요. 대변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이게 보수 정당이 가야 되는 길인가요? 이게 무슨 행태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철근 총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외교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역사와 영토가 겹치는 인근의 나라들하고는 동맹을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한미동맹을 맺냐면 미국하고 우리는 영토 분쟁이 없고 역사적인 논쟁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일극체제의 국가이기 때문에 동맹으로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동맹을 맺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인근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하고는 동맹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전부 겹쳐요. 영토가 다 인접해 있잖아요. 영토 인접해 있고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국민들에 따라서 정치적 해석이 달라요. 역사적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동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북중러에 맞서는 한미일 군사협력이라고 표현을 한 게 맞아요. 한미 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인 거죠. 그 한미일 동맹으로 격상시키거나 말을 하는 건 대한민국 그 헌법과 법률에서 한일 동맹을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건 망언입니다. 망언. 예? 한미일 동맹이라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한미일 동맹으로 격상하고 그래서 한일 동맹이 된다? 이거 나라 팔아먹는 일이에요. 그럼 당연히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거 맞죠? 정신 나간 놈들이죠, 그게. 맞습니다. 이수봉님, 일본은 독도뿐 아니라 38선 이북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와 동맹이라니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일본에 종속된 집단인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봐도 정신 나간 거 맞아요. 이수봉님 슈퍼챗도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쪼사루스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탄핵열차 영상 노래 함께 해주신 상강뜰님 자작나무님 수고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 예, 쪼사루스님 감사드립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정신 나갔었나 봐? 뭐 그런 노래 있죠. 거기에 맞춰서 춤을 췄는데 한번 보시죠. 정신이 나갔었나봐 국회 정신이 나갔었나봐 국회. 지금 저 춤을 올린 이유는 뭐예요? 국회가 정말 정신이 나간 것 같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정신 나갔다는 단어를 가지고 예. 국회가 파행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그냥 쓰는 관용적 표현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가지고 또 무슨 장애인 얘기하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정치적으로 파행을 목표로 하는 당이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예. 국회를 파행으로 끊임없이 몰아야 최수근 상병 특검법 처리를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꼴이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김혜지 의원은 시각장애인이죠. 네. 그런데 이제 김혜지 의원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인 것 같다. 저는 김혜지 의원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일수록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장애인이라면. 미니님, 나간 정신 안 돌아올 듯한데 어쩜 좋아요? 남자친구 상식이님, 제정신 아닙니다. 더위에 안전 맛이 갔구만요. 맛이 간 게 지금 한두 가지 갑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이진숙 씨를 결국은 또 지명을 했네요. 와. 이진숙이 누굽니까? 안진걸 소장님. 지금 아마 MBC 구성원들이나 언론계 인사들이 사상 최악의 언론인으로 뭐 지금 국회의원 김장겸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하는 거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지금 막말과 그거를 막 일삼고 있고 뭐 바이든도 지금 날리면이라고 또 우기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철 총장 말씀처럼 나쁜 놈 몰아냈더니 더 나쁜 놈으로 국민들을 그냥 열받아 죽게 만들 작정을 한 건지 정말 저도 정신 나간 윤석열이다라고 다시 알고 정신 나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미쳤다라는 말에 드라마에도 맨날 나오는데 미쳤다란 말 정신 나가니 미쳤다란 말 동의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장애인 비하의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 그건 그렇게 파출소 피하려고 했는데 경찰서 만났고 오리라니까요. 근데 도둑을 피했더니 강도 오고 강도를 피했더니 살인범이 나타나고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에 쳤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짓이요. 이제 완전히 뭐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고 이제 이런 거 완전히 일본말로 무대뽀라고 하지요. 근데 그런 심경의 일단을 볼 수 있는 게 왜 국회 협치 안 하냐 그랬더니 뭐 나를 뭐 인정을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협치하겠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홍근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 방금 탄핵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과 협치하기를 의장께서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대선을 불복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탄핵 집회에 나가서 그걸 오히려 뭐 추종하거나 그걸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진표 의장하고 만나서 했던 얘기들이 다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니 언제 처음부터 대선 불복했습니까? 언제 처음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얘기했습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아예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취임까지 그 전에 문재인 정부는 탄핵 그 촛불 집회 때문에 곧바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인수위도 꾸릴 시간이 없이 곧바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윤석열한테는 인수위 구성부터 취임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인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패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 0.73% 차이로 됐으니까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낮에 뭐 자기 가까운 사람들만 데리고 뭐 이것저것 김치찌개 먹고 뭐 먹으러 다니는데 그래도 저녁에는 야당 의원들 만나야 된다. 만나서 같이 하자, 손 잡자, 협치를 얘기해야 된다. 아무 얘기가 안 들려요. 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비공개로는 하겠지. 그리고 뭐 본인이 뭐 언제부터 뭐 국민의힘이었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하던 자니까 서로 연결되겠지. 아니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한 명도 안 만났더라고요. 맨 처음부터 협치할 생각이 없는 자인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탄핵 핑계대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 협치할 노력을 하나라도 보여준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초반부터 민주당을 만날 이 의지와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무슨 사실관계를 다투듯이 대통령이 말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본인의 평생 정치사를 정리하면서 회고록에 남겼고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들었다는 말을 가공해서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전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분이에요.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도 아주 거짓과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뭐가 진실인지를 가려야 돼요. 그런 걸 증명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동인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거짓이라고 말한다. 지금 많은 국민의힘 인사들이요. 대통령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협치를 왜 안 했을까요? 0.7%포인트 차로 패배한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든 몰아쳐야 된다라는 그런 강경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건데 그게 본인들한테 후폭풍으로 와닿는 거 아니에요? 본인 지지층들 다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민주당 사람들 지지했던 사람들만 놓쳤나요? 아니죠. 원래 본인 손에 없었어요. 근데 본인 지지하던 사람들 놓쳤습니다. 왜? 그 인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김철근 총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협치를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협치를 안 하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본인 인생의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5년의 임기 동안에 뭘 할지가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뭘 하고 싶은 거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굳이 그야 국회를 상대로 해서 자기가 아쉬운 소리 하고 굽신거려야 되고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예. 그리고 그 저 인식도 김건희가 심어준 건 천공이 심어준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도 다 팩트입니다. 대선 불복이 없어요. 무슨 이러면 민주당이나 야당이 처음부터 탄핵 집회를 나오기로 했습니까? 탄핵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대선 불복 소송이라도 했습니까? 옛날에 노무현 됐을 때 막 이해창 지사 대선 불복 소송도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탄핵 집회를 주최하는 저희들도 100일 동안은 탄핵이나 퇴진에 티어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선 불복이 절대 아니다. 정말 잘해라.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너무 걱정돼서 우리는 경고 집회를 한다는 게 당시 집회를 했던 사람들의 일관된 입장이고 그게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100일 지나고 보니까 너무 엉망이라니까 일부가 퇴진 집회를 시작했는데 그 퇴진 집회 시작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퇴진 집회를 요구하지만 대선 결과는 여전히 존중하고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24만 표로 진 건 진 거잖아요. 야권이. 지금 야권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실망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건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아쉽고 아무리 열받아도. 근데 대선 불복 됐든 그다음에 탄핵 집회 민주당에 나와서 협작 민주당 의원들 중에요. 제가 다 기억하잖아요. 집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2002년 10월 말 11월 이때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할 때 그때 나오셔서 그것도 의원들이 탄핵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권 진짜 너무합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안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요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아직까지도 민주당 조국혁신 할 거 탄핵이 당론인 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3인당, 진보당 요 정도만 탄핵이 당론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지도 대선 불복, 뭐 탄핵 집회 나와갖고 발언한 적도 발언해도 아주 극소수 의원들이 가끔 나왔고 경고나 규탄만 하고 왔는데 우리서 이상한 보호를 받고 내가 보기엔 극우 유튜버에 완전히 심취해서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저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극우 유튜버 세계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최고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딱 두 개인데요. 하나는 공감 능력입니다.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균형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좌와 우의 여러 얘기를 듣고 적절한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인데 저는 이 두 개가 다 완전히 무너져 있는 세계관으로 몰입돼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 국민들 다수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음모론에 잡혀 있는 사람 같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싶어요. 검사를 오래 해서 그런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튼 이 제대로 된 정신 체계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김보고님, 정신만 나간 게 아니라 영혼까지 술통에 묻었습니다. 너무 술을 많이 마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면 제대로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김철근 총장님 약주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많이 마신 날은 그 다음날 뭐 판단 잘 안 되잖아요. 힘들죠.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사람이 다 그렇죠. 대부분. 근데 매일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어렵다고 보죠. 유고 상태 아닙니까? 유고 상태. 사실상 유고 상태가 혹시 윤석열 대통령 술 같이 마셔봤나요? 먹어봤죠. 많이 마셔요? 술을 잘 드시더라고요, 일단. 좋아는 하시는. 예전에 이준석 대표랑 그때 뭐 화해 술자리 할 때 배석했을 것 같은데. 울산 해동 때 같이 있었죠. 그렇죠. 예. 사진에서 잡힌 것 같아요. 뭐 한 번씩 먹을 수 있죠. 뭐 그걸 누가 우리 국민 뭐라 그랬어요? 아니 뭐 그거 거의 뭐 매일처럼 할 수 있죠. 근데 그
한 잔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마신다고 들었는데 그걸 매일 그렇게 마시면은 안 되죠. 근데 이해를 마실 해야 때 되는데. 부르는 인사들도 다 극우 극단주 인사들만 불러서 먹는다는 거 아니야? 아니면 자기 잘 말 앞잡이들 국회의원 일부만. 야당 인사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사들이 증언하잖아요. 1시간에 59분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다 리액션만 하고 있다고. 와.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하나 좀 짚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한동훈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데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는 갈라선 거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용산에서 대항마로 원희룡을 내세운 것 같은데 이 원희룡 씨가 좀 이상해요. 보면 지난번에 대선 기간에도 한번 라디오에 나와서 쌩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도 뭐 느닷없이 진행자한테 당신 한동훈하고 친한 친구라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던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들을 일도 아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대한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 얘기면 언론에서 많이 썼던 얘기들인데 자, 이 어대한이라는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계속 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까? 원래 없는 거예요. 그 언론이 만든 거잖아요. 그 어대한이라는 그 인기의 어떤 이 그 겉으로의 표면적인 분위기나 지금 여론조사는 참고는 되겠지만 실제 투표 결과와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없는 어대한 그 우리 저 김태현 변호사님 원래부터 오래된 한동훈 위원장의 절친인 거 제가 잘 알지만 우리 위원장님부터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럴 리가 없다고 믿지만은. 네. 아니 보니까 한동훈 후보 측 얘기를 저 인터뷰할 때 좀 들어보면 이게 지금 계속 민주당 주도하는 특검 거부권 행사 재의결 폐기 요게 계속 반복되면 끌려 들어가니 차라리 먼저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정 제안하고 정변 돌파하자 뭐 이런 것 같거든요. 너무 나이브한 생각입니까? 그게 궤변이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고요. 진행자님 한동훈 친구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저의 사적 관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저희 딱 들어봤는데 저 진행자가 한동훈하고 친구였던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방송한 내용만 보고 봤을 때 원희룡 씨가 당신 한동훈이 친구니까 그렇게 불공정하게 하는 거잖아라고 물어볼 만한 건덕지가 있는 질문인가요? 아니요, 저는 어쨌든 김태현 변호사님이 한동훈 전 장관이랑 뭐 친분이 있다, 뭐 긴밀한 소통이 된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전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 제일 처음 나간 게 아마 김태현의 정치쇼일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게 친구라서 대신 물어줬다는 인상은 1도 들지 않아요. 본인이 라디오 진행한 지 또 오래됐고 해서 그건 본인이 더 잘 알 거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날 서 있는 반응을 보이는 건요.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당권 거머쥘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너무 이런 조급한 모습 보이는 거는 레이스에 별로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조급함인가? 지금 이제 이른바 친윤 후보로 거의 이제 거명이 되면서 자기가 딱 오면은 그 김기현 대표 될 때처럼 이게 콱콱콱 이게 영향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예전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조급함이나 이런 게 마음이 좀 급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한 번이면 그렇게 봐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성정이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기본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송에 대한 그 인식이 아주 그 가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대체로 어느 정도 그 지켜야 할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방송에서만 그렇게 지나가면 상관이 없어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 때 저런 식으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과정을 밟아서 개선한다든지 대안을 내놓으면 되는데 그냥 나와서 백지화 발표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성질대로 하면 됩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뭐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했던 발언 한번 혹시 들어볼 수 있나요?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저를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좀 극단적이에요. 저 팩트 체크도 잠깐 해드리면 당시 민주당이 저걸 문제 제기한 게 아니고요. 양평 국민들하고 민생경제연구소 이런 데서 6월 28일 날 처음으로 강두권하고 기자회견하고 6월 29일 김두관 의원이 개인으로 질문을 했어요. 민주당 당 차원도 아니고 당론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노란 메모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백지화하라고 어디서 지시를 받아서 백지화하라고 본인이 읽어요. 그러더니 얼른 말을 조달하면서 백지화하겠습니다 하면서 저 말을 하고 근데 기자들이 아니 이건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갑자기 뒤에 화면이 더 웃기잖아요. 이재명 나랑 한판 붙자 그래! 하고 나가요. 총장님도 아마 보셨고. 이재명은 당시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무슨 일이 있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 등장한 적도 없었어요. 당대표한테 보고도 안 됐다더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왜냐면 강득구나 김두관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물어본 게 전부였거든, 당시에. 문제가 큽니다.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덮기에서 저렇게 오버하고 과잉 행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공론의 영역, 그 다음에 국민들을 대변하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들이 이루어져야 될 정치의 영역에서 누가 보기에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설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네요. 뭐 누가 되든지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만 아무튼 뭐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하는 자리에서 그만둔 거를 고맙다고 해야 되나요? 김북일님, 앵카님 질문이요. 국회에서 입 벌리고 잠을 자도 세비 줍니까? 예. 탄핵 청원 109만 9,658명, 110만 명까지 400명이 채 남지 않았네요. 제발 저런 민심을 좀 들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오늘 댓글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 선정하는 동안에 광고 보시죠. 예, 정어리몰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언양 불고기 또 뒷고기 아주 인기가 좋다 보니까 정어리몰 회원님들도 아주 많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하루에 100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계시는데 정어리몰 회원 가입하셔서 정어리몰에서 추천하는 상품 많이 구입하시면 우리 정어리TV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황혜리님 정규 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 지금 42만 7천 명 넘어섰는데 40만 넘어서면서는 조금 주춤합니다. 다시 보기 하실 때 혹시 구독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고리 선크림 받으실 분 모기 때문에 일찍 계셨다는 김영우님, 파란 불꽃
아이디 리본 달기님, 김재영님, 햇님님 100억 안 받고 탄핵할래요 그러셨죠? 최순희님, 권민재님 선정했습니다. 이분들 아래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글래머에서 제공해드리는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장윤미 변호사님, 김철근 총장님, 안진걸 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탄핵열차 내일 또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세 탄핵열차여 많은 국민들의 영혼을 담아 정의는 살아있구나 해결하자 이체 양명주 얼씨구 절씨구 백만정어리 지화자 좋구나 백만정어리 탄핵만이 답이로세 해야지는 못하리로다 백만정어리 백만정어리 먹고 가세 정의도시락 탄핵력이 머지않았네 국민은 나라의 주인 끝장 보자 이체 양명주 얼씨구 절씨구 백만정어리 지화자 좋구나 백만정어리 정어리 때 춤사이에 배겨나지는 못하리로다 백만정어리